오늘의 주제는 어제 댓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필요성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세 단락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그래도 민주당 뿐입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뿐입니다. 자, 어저께 조중현 선생님이 처음에 댓글 다시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언론에 농락당한 선거였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어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언론에 농락당한 선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민주당의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언론입니다. 예, 사실 언론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개혁적인 법안은 오히려 열린민주당 쪽에서 그런 개혁안이 나왔지만 그것이 구체화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언론에 있어서 민주당의 행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자성어로 표현을 한다면 전전긍긍, 갈팡질팡, 갈팡질팡이 사자성어가 됩니까? 그리고 난 몰라요. 그건 사자성어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내자니까. 난 몰라요가 뭐냐면요. 2010년에도 제가 이제 청와대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후에 배를 조사하고 보니 아이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원인을 폭발로 몰아가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민주당 쪽에 이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말이죠. 조중동의 맹폭이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 중진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라는 사람이 천안함 가서 사고 원인이 조작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의견이 뭡니까? 난 몰라요. 난 모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조사위원이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민주당의 중진에 계신 분들이 물론 민주당의 천안함 특위 그분들의 추천이고 그 다음 또 그분들께서 요청에 의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됐지만 민주당 전체 의원분들은 내용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중진분들이 조중동의 맹폭에 그냥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11년 동안 해왔던 힘들었던 부분의 바로 첫 복지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모른다고 손사래 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조사인이 됐는지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조중동의 맹폭에 그냥 전부 전전긍긍 갈팡질팡 난 몰라요 했던 결과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언론개혁 없이 진도 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왕좌왕이 있었군요. 그렇죠. 우왕좌왕이 맞습니다. 선생님. 예, 도서장님. 예. 자, 그리고 어저께, 이래요. 저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또 미흡한 부분도 지적을 하고, 아쉬운 점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막 강하게 욕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너무 세게 두들겨 패는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채팅을 보면 좀 불편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죠? 내 자식 다 무조건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내 자식에 대해서 나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릴 수 있지만 남이 뭐라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그런 심정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분들이 남은 아니죠. 다 같은 우리 식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점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막 그냥 민주당 막 욕하고 이러면 왠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꼭지에다가 그래도 민주당 뿐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개혁 진보의 면면한 그 뿌리는 그대로 이어져오는 우리 민주당 소중하게 우리가 갖고야 되고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고 또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 힘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또 운동화 끈을 바짝 조이고 함께 뛰어야 될 우리의 파트너고요. 뭐 이제 좀 더 세상이 좋아져서 1차적으로는 수구 집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는 민주개혁적인 분들과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진보 진영이 또 새롭게 탄생해서 뭐 진보답자는 진보 말고요. 예, 합리적이고 상당히 건전한 그런 진보 세력이 새롭게 태동할 날이 올 겁니다. 그거는 수구 세력이 쭈그러드는 그거와 반비례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합리적인 보수의 위치까지 확장을 넓혀서 정말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그러한 형태로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세력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저께 지금 어저께 채팅하셨던 댓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거제도 날라리 여부님께서는 진보가 망한 것 부동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진보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의 산소 호흡기에 스스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우를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진보 망한 거 아닙니다. 진보 망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망했다고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잠시 쉬어갈 뿐입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네, 뭐 사실 뭐 죽어가는 보수에 대한 링겔 꽂아줬죠. 뭐 선거 결과가 링겔을 꽂아준 게 아니라 이 선거를 만들게 된 배경도 그죠? 배경도 사실 저 보수한테 링겔을 꽂아준 셈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선거판을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문제였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유무죄를 따지는 것까지는 별개로 구하는 별개로 그죠?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당헌 당규에 뭐 명시가 되어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렀던 것은 뭐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 세력이니까. 그죠? 정치 세력이니까. 뭐 신나게 터지는 것도 방법이죠. 그걸 확인했으니까. 만약에 쿨하게 우리는 뭐 이 선거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럼 뭐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간에 우리는 후보를 안 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그 안에서 민심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라는 등등의 많은 부분이 어떤 합리화 내지는 그런 것으로 덮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터진 것도 확인하는 것, 말하자면 예비고사를 치른 것이다. 우리 세대는 예비고사입니다. 그 이후로 무슨 뭐 학력고사로 바뀌고 또 수능으로 바뀌고 했습니다만은 예비고사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내년 대선은 이제 양상이 다르죠. 누가 나오든지 간에 내년에 누가 될 것인가 라기보다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 콘크리트 같은 나라에서는 뭐 49대 51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51대 49가 됐든 49대 51이 됐든 이명박 박근혜를 통한 그런 패약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일단 뭐 이쪽 양쪽에서 후보가 나왔다면은 50대 50부터 구도가 시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패배한 것도 나쁘지 않다. 신나게 터지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다시 고쳐야 될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왜? 소 또 키워야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 키워야죠. 소 키우지 않으면 몰라도 키워야 되는 한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만만두콩이님, 마음 돌릴 방법은 어준이가 방송 그만하는 게 정답인 듯 합니다. 왜 김어준 총수 욕하세요? 제가 분명하게 제가 댓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방송을 이어가는 이유는 꼭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신상철TV의 가족으로 오셔서 함께 우리 방송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얘기해 나갈 때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진영 내에 어떤 뭐 유튜버가 됐든 어떤 분이든 우리가 강한 그러한 비난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흠이나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무결점이요 무오류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못마땅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싸고 가야 되고요. 어저께 또 우리 만만두콩님 그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저 뒤에 댓글 보면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동안 왔던 길 무엇을 했는가를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좋아했던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 존경했던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것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어준 총수의 역할은 참 너무나 큽니다. 우리 진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민주 세력이 이만큼의 힘을 결집해 나가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교통방송 TBS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이라는 프로는 말하자면 꽃이 활짝 핀 상황인 것이죠. 뉴스공장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꽃이 활짝 핀 거지만 그 이전에 들꽃처럼 있던 시절부터를 보게 된다면 참 대단합니다. 예, 물론 뭐 낙곰수라든지 뉴스 다스베이다라든지 그죠? 이러한 프로를 또 뭐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낙곰수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정말 그 시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플랫폼에서 얘기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어떤 시초적인 그런 배경을 만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또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제가 처음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던 서프라이즈라는 공간도 일부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는 발전하고 또 새롭게 진보해 나가면서 또 모디파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꾸려왔던 겁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2004년에 제가 서프라이즈라는 이곳에 사업본부장 이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업본부장으로 합류하게 됐던 배경 근거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때 제가 열받아가지고 차에다가 그냥 모든 그저 애들 먹다가 나면 과자 부스러기까지 다 싣고 군화 워커까지 싣고 그 다음에 예비군복까지 담아 싣고 서울 가서 돌멩이 던지고 한판 붙을 거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가지고 올라와가지고서 왔더니 이건 싸우는 게 아니고 돌멩이 던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9시 되면 해산되더라 말이죠. 이상하다. 밤 9시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서프라이즈 대표이신 서영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저 독보탁입니다. 서울 왔는데 갈 데가 없네요. 그래서 한 4, 5일 있으면서 서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서프라이즈에 제가 합류하는 계기가 그때 됐는데요. 그때 광화문을 불빛으로 쫙 깔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불빛으로 가득 찼던 그때가 만들어진 배경이 그전에는 5만 명, 심지어 2만 명, 1만 명, 2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모일 때는 그냥 광화문이 가득 찼던 때인데 하루는 김어준 총수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업본부장 이사로 있을 때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좀 언론 좀 합시다. 그래요. 그때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전화가 와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지만 이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왕창 한번 엎어야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광화문을 완전히 촛불로 가득 채워버립시다. 그래요. 김어준 총수께서 딴지일보. 그러면 일단 언론으로 합시다 해서 만난 게 수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1시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여의도에서 만나서 여의도에 있는 포장마차에 김어준 총수와 서영석 대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때 산맥도 우리 또 서프라이즈 산맥도 계셨고요. 그때 권순웅님이 같이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같이 언론을 하는데 김어준 총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지금까지 5만 명, 1만 명, 2만 명 이 수준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광화문 전체를 촛불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김어준 총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동력을 화력을 왕창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새벽,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인데 목금토 3일 만에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3일 만에 광화문을 촛불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걸 누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3일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어준 총수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온라인의 하루는 오프라인의 일주일입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는 3일이 남았지만 우리의 동력과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온라인이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모으면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국협말. 지금 국진당이 이름을 도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힘에 줄인 국힘. 그때 서프라이즈, 뭐 데일리 서프라이즈, 또 그 다음에 저기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기 전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DC 인사이드, 뭐 여하튼 많은 우리 관련 뭐 노사모라든지 그런 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매체로 치면은 서프라이즈, 프레시안, 뭐 오마이뉴스 또 이런 매체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우호적인 이 세력의 단체를 다 모은다면은 한 20개, 30개 단체가 있으니 전부 사발통문을 보내고 그러한 것을 보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왕창 한번 집결하자는 것을 콘센서스를 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How? 자, 방법은 1차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배너를 하나 잘 만들어서 바로 목요일 아침부터 모든 매체에 그러한 의도를 담아서 다 보내자. 그러면 우리 사이트, 모든 사이트에 거기서 배너가 빵빵하게 뜨면서 거기서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딱히 우리가 그때 싸울 만한 수단이 온라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판, 그죠? 이 자판 부대, 손가락 부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맡았던 것이 제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 자리에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제가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아침에 보내주면 전부 다 막 이제 날리기로 한 겁니다. 그때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그래서 제가 새벽 3시까지인가 그렇게 이제 여의도에 이 뭡니까 포장마차에서 뭐 라면 하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소주 한잔 하고 이러면서 사무실 들어가니까 4시인가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한 6시까지 배너를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색깔 빨간 바탕에 노란 글자로 모이자 강화문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배너가 저도 있을 텐데 2012년에 한번 왕창 우리 서버 들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작게 3번, 4번 정도의 사이트가 왕창 망가진 적이 있는데 뭐 이유를 모릅니다. 뭐 서버가 완전히 데이터가 왕창 사라지는 또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메인 컴퓨터가 데이터가 사라지는 한 몇 년 전에는 제 하드디스크가 왕창 깨져버려 가지고 복구 자체도 안 되는 이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중요한 파일들이 사라졌는데 그때 그 배너 촌스럽지는 조금 촌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막 그냥 조금 약간은 흥분될 듯한 흥분되는 해병대 색깔이 최고로 빨간 바탕에 노란 글자 그걸로 모이자 강화문으로라는 거를 아침까지 제가 만들어서 막 단체들한테 그걸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목금토 3일 만에 우리는 이뤄낸 겁니다. 토요일날 그 불바다처럼 쫙 만들어졌던 그때의 그것이 바로 김어준 총수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한 것처럼 구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그동안 뭐 해왔던 그 모든 역할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진보 중에 정말 가장 큰 대형 스피커입니다. 예, 그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사람이 김어준 총수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요. 예, 우리 리창섭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권력이 도덕성으로 작동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물론 뭐 도덕성으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놈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고무줄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는 엄격하고 우리한테 들이대는 그 도덕성은 왜 스테인리스 줄자처럼 돼요? 저들한테 가면은 그게 왜 고무줄이 됩니까? 고무줄이. 이번에 그렇잖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 예, 박영준 부산시장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점잖잖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참 개소리를 점잖게 하잖아요. 그죠? 안에 개, 바깥 개 말고요. 안에
깨. 경상도 사람은 끼라고 하는데, 예, 안에 깨. 옆으로 기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또 뻘소리라고도 하죠. 가만히 들어보면 뻘소리인데 아주 점잖게 합니다. 거기에 저쪽 사람들은, 점잖잖아. 뭐 이렇게 합니다. 네, 뭐 20대들, 뭐 부모들이 답답한 마음에, 야, 옛날에 참 우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응? 뭐, 한 도시를 그냥 피바다로 만든 그놈들이야, 저놈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거 봐. 저게 바로 80년대에 우리야. 라고 하면, 좀, 그게 왜요? 그래서, 또 무슨 소리 하시네. 우리 다 알거든요. 예? 우리 다 알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층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답답한데. 그죠? 예.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만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집에 아들, 딸 있고 또는 손주 있고 또는 사촌 있고 조카 있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답답하고 왜 저렇게 아이들이 깨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우리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깨어 있는 분이신 것만큼 그 유전자의 혈통은 어디 안 갈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 계기가 되어서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사람 이렇게 딱 보고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고 느껴졌을 때 가슴 찡하게 오는 그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오면 그렇게 또 변화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강요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서서히 그러한 것에 노출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 선생님께서는 진 S 방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적폐들한테 표를 주다니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표를 줬다기보다는 정말 표를 결집해야 될 사람들이 조금 가라앉았었다. 우리가 모자랐었다. 강남은 결집했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한 것이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찬성님께서는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얘기를 하셨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예,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연장으로 가면은 신사 컴플렉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종대왕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 컴플렉스는 제가 이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라고 하는 어떤 분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뛰어넘는 대통령님을 만들겠다라든지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참 한심하게 짝이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세종대왕 컴플렉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을 뛰어넘는 대통령님을 되게 하겠다. 그러면 세종대왕 컴플렉스가 돼요. 모든 사람한테 박수받고 모든 사람 역사적에 길이 남는 사람을 만들겠다. 참모로서의 의지와 각오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매몰되는 세종이 그냥 세종됐습니까? 태종이 있어서 온갖 손에 피 묻히고 온갖 추악을 하고 온갖 힘든 것들을 하고 군사 문제부터 평정시키고 다 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 같은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 앞에 과정이 빠졌잖아요. 누가 그걸 하면 누군가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모두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신사, 세종대왕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만두콩이님이 또 저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정치판에 들어가시지 마세요라는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비례 준다면은 받아보세요 얘기를 하셨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실 정치와 국회의원 배지를 바라보거나 기대한 초도 없습니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지만 민주당 당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당원이었는데 언제 당원을 제가 던졌냐면요. 이해찬 당대표님 그 옛날 2000 그때 몇 년도인가 7년 이해찬 대표님 그때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을 확 탈당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여의도에서 같이 뭐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 하는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탈당하시겠다.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찬 전 총리님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탈당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탈당에 던지는 날 저도 같이 이제 만졌는데 그 뒤로 제가 민주당에 당적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2010년에 천안함 사고 터지면서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이 됐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지금 뭐 모든 역할이나 활동이나 또 꼬박꼬박 뭐 투표했을 때마다 저한테 문자 오는 거나 여전히 민주당 당적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뭐 대우를 해주는 뭐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만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줄 가능성도 없고요. 바라지도 않고요. 온다 그래도
발로 걷어 차버릴 겁니다. 왜냐? 훨씬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삼천공원의 장기판. 이렇게 보면은 평생 장기를 두셨을 할아버지 두 분이 단기를 둬도 이렇게 보면은 훈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부담감이 없고, 또 멀리서 바라보고 양쪽을 균일하게 바라보면 오히려 다 잘 볼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